그 돈 누구를 위해 쓴 거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호텔 영수증과 명품 쇼핑백 사진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추석을 앞두고 갈등을 피하려 건넨 500만 원이 시부모님을 모욕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말입니다. 파란 은행 봉투 하나가 어떻게 가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72세 시어머니의 하얀 손수건에 담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재래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추석 특선 과일 세일 멘트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규칙을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보시면 끝에서 속이 확 뚫릴 겁니다. 추석 연휴 첫날 오후 3시 32분이었습니다. 성호는 사무실에서 막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있었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성호야, 우리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송편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72세의 순자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으셨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성호가 서둘러 전화를 끊고 정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집 앞에 계셔. 송편 가져오셨대. 그런데 정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뭐,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명절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 송편도 만들어 오셨다고. 성호 씨, 우리 집은 지금 손님 준비가 안 됐어요.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를 손님이라고 했어요.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근처 호텔 잡으세요. 하루 이틀이면 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정은이 문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순자와 철수가 보였어요. 순자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고 철수 아버지는 큰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순자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송편 만들어 왔어. 너 좋아하는 게 송편도 특별히. 그때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집은 손님 준비가 안 됐어요. 근처 호텔 잡으세요. 순간 인터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환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어요. 철수는 봉투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갑자기 와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더 꽉 쥐셨어요. 정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폰 너머로만 말했어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침착하고 차갑게 말이에요. 재래시장을 지나던 김 사장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정중한 인사를 나누던 어르신들이 초인종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거든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봐. 김 사장은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송편 봉투를 다시 챙겨 들고 택시에 올랐어요. 순자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기사님, 시내 호텔 중에 괜찮은 곳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떠나간 후 정은은 파란 봉투를 챙겼습니다. 성호가 아침에 건넨 그 봉투 말이에요.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래야 당신답지. 정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 사장이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방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택시 타고 말이에요. 성호는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김 사장의 말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가셨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송편 봉투 들고 계시던데.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호텔 결제 52만 원 승인 마이너스 대항카드. 성호는 지하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대항카드 알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신은 호텔을 예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은이 가족카드로 결제했다는 걸 말이에요. 급히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호텔 예약했어? 네, 했어요. 부모님 주무실 곳이 없으니까. 정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호텔비를 내야 해. 당신이 주신 돈으로 했어요. 파란 봉투 있잖아요.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건넨 5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은아, 부모님이 갑자기 오신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성호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집은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하철이 성호의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은이 거실에서 쇼핑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었어요. 이건 뭐야? 아, 이거요? 추석 선물 사러 갔다가 제 것도 좀 샀어요. 성호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총 380만 원어치였어요. 파란 봉투에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정은아, 이게 맞나? 부모님 호텔비로 52만 원, 쇼핑으로 380만 원. 거의 430만 원을 하루에 썼네. 당신이 주신 돈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정은의 대답에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먼저 무례하셨잖아요. 무례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고 그 손수건 냄새며 정말 시골 냄새가 나던데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골 냄새? 하얀 손수건에서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좀 오래된 냄새?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아요. 정은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송편도 그렇고. 요즘 누가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와요? 위생적이지도 않고. 성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송편을 위생 문제로 폄하하다니. 정은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선을 긋는 게 좋잖아요. 정은은 쇼핑백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핸드백과 구두,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어요. 성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번만 넘기자. 성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갈등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호텔은 너무한 거 아니야? 성호 씨, 현실을 봐요. 우리한테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갑자기 오셔서 며칠 계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정은의 말에 성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호텔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깨끗하고 좋더라. 신경 쓰지 마라.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시다. 송편은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걱정 마라. 통화를 끝내고 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정은이 말했습니다. 참, 어제 택시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 일? 부모님이 택시 타실 때 어머니가 그 하얀 손수건 흔들면서 시골 냄새 난다고 하시던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도 웃더라고요. 성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제가 창문을 조금 열어놨거든요.
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은의 설명을 들으며 성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은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호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근길에 성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하얀 손수건, 정성스럽게 만드신 송편, 그리고 호텔에서 보내시는 밤. 이번만 넘기자. 명절이니까. 성호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성호야, 추석 잘 보내? 부모님은 어때? 아, 네. 잘 지내세요. 호텔에서 편히 쉬고 계셔요. 호텔? 왜 호텔에? 성호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 그냥 편하시라고.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성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동사무소 복지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호님 댁 어르신들이 임시 숙소를 찾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동사무소에까지 연락을 하셨다는 뜻이었거든요.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호텔비가 부담될까봐 알아본 거다. 아버지, 호텔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통화를 끝내고 성호는 불안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임시 숙소를 알아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정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호 씨,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드세요. 지금 상황에 친구 만나? 왜요? 부모님은 호텔에 계시고 저는 제 일정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파란 봉투 안에 돈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호텔비 52만 원, 쇼핑 380만 원, 총 432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동사무소에 임시 숙소를 문의하고 계셨어요. 성호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성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시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새벽 5시 성호는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카드에서 온 또 다른 알림이 있었어요. 배달음식 주문 9만 5천 원 승인 마이너스 대한카드. 새벽에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호는 정은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재래시장 김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제 부모님을 본 유일한 목격자였거든요. 김 사장님, 어제 저희 부모님 일로 연락드렸는데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실은 좀 이상했어요. 어르신들이 집 앞에서 한참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손수건을 꼭 쥐고 계시고. 손수건이요? 네, 하얀 손수건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 타실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 사장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창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시골 냄새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수건을 흔들면서 말이에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저 손수건에서 시골 냄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들으실 수 있게 큰 소리로요. 성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네요? 네. 어머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그 하얀 손수건을 더 꽉 쥐시더라고요. 성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사장님, 혹시 그때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경비실에 문의하셔야 해요.
성호는 급히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제 오후 3시경 CCTV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일로. 아, 성호 씨. 어제 그 일 말이에요? 저도 봤는데 좀 이상했어요. 경비원도 목격자였습니다. 이상했다는 게 어르신들이 초인종을 누르시는데 며느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인터폰으로만 이야기하시고 CCTV에 소리도 나와요? 네, 일부 구간은 음성도 녹음돼요. 확인해 보실래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화면에는 어제의 모든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순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인터폰을 누르시는 모습, 정은이 냉정하게 대답하는 모습, 그리고 택시에서 벌어진 일까지.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집은 손님 준비가 안 됐어요. 근처 호텔 잡으세요. 정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저 손수건에서 시골 냄새 나네요. 정말 불쾌해요.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은이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모욕했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경비 아저씨, 이 영상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USB 가져오시면 드릴게요. 성호는 급히 편의점에서 USB를 사고 영상을 복사받았습니다. 이번엔 호텔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호텔 말이에요. 호텔 프런트에서 성호를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예약하신 분이시죠? 어르신들은 잘 계세요. 혹시 예약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좀 특이했어요. 예약하신 분이 전화로 시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체크인하실 때 어머님이 많이 우셨어요.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셨다고요? 네. 우리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아드님한테 패 끼친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성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혹시 영수증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호텔 직원이 건넨 영수증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박 52만 원,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최대한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민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은이 적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미리 단서를 박아둔 거였어요. 성호는 호텔을 나와 부모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그냥 며느리가 바빴나 보지.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수건 냄새가 그렇게 심했나? 나는 몰랐는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성호는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책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부모님 뵈러 갔다 왔어. 아, 그래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성호는 USB와 영수증들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CCTV 영상. 정은이 시부모를 모욕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호텔 영수증. 민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쇼핑 영수증들. 총 380만 원어치의 명품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한카드 알림들. 호텔비, 쇼핑비, 배달음식비까지 총 527만 원이 하루 만에 지출됐어요. 다섯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 김 사장, 경비원, 호텔 직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이었어요. 그때 정은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세요? 아, 그냥 가계부 정리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내일 친구들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요. 괜찮죠? 성호는 고개를 들어 정은을 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어제 시부모를 모욕한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은아, 부모님이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왜요?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제 일 말이야. 어제 일이 뭐가 문제예요? 갑자기 오셔서 당황스러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은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그날 밤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성호 씨죠? 저는 한국부동산중개사무소 김대리입니다. 네. 아버님이 시골집 전세 문의하셨는데 혹시 아세요?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요? 무슨 전세요? 아, 모르셨구나. 아버님이 오늘 오셔서 아들 부담 덜어주려고 집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이미 돌아가셨어요.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시던데. 성호는 급히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집 파시려고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성호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놓쳤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 파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거. 성호야, 너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다. 호텔비도 그렇고. 아버지, 호텔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니다, 성호야. 우리가 너희 집에 갑자기 가서 며느리한테 피해 준 것 같아서. 성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책하고 계시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집 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있으면 너희한테 부담이니까. 통화를 끝내고 성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정은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버지요. 집 팔려고 하신대요. 정말요? 정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감정인 것 같기도 했어요. 왜 팔려고 하시는데요?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호텔비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은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은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을 팔려고 하신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호텔에만 계실 수는 없고. 성호는 정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모시면 되잖아. 성호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집은 좁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부모님인데. 저도 부모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좋잖아요.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어제 전화 주신 김 대리님 맞죠? 아, 네. 성호 씨시군요. 어제 아버님 일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셨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담이요?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며느님이랑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던데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게 아버님이 우리는 시골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까지 그 모욕적인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 내일 또 오신다고 하셨는데 말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절대 집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성호는 부동산 중개소를 나와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부모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정말 집 팔아야 할까?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있으면 성호한테 부담이야.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인데 며느리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게 확실해. 어제 그 말 들었잖아. 시골 냄새 난다는 말. 응.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봐. 순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손수건이 그렇게 냄새가 났나? 나는 몰랐는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잘못 없어. 그래도 며느리 기분 나쁘게 했나 봐. 갑자기 가서. 성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자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성호야, 왔구나. 어머니, 우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철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성호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아버지, 집 파시면 안 돼요. 성호야, 현실을 봐야 한다. 우리가 있으면 너희한테 부담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순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야, 며느리가 우리를 싫어하는 게 보여. 억지로 같이 살 수는 없지. 어머니, 그 시골 냄새 나는 손수건 말. 나도 들었어. 정말 그런가 봐.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 손수건은 성호가 어릴 때부터 보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성호야,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억지로 있을 수는 없어.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너희 부담도 덜고. 아버지, 그런 결정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성호야, 이미 결정했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을 거야. 성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은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호야, 그러지 마라.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아버지, 우리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작은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순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성호는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친구들과 나가고 없었어요. 성호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성호 씨 맞나요? 대한생명보험 이상민입니다. 네. 아버님이 보험 해약 문의를 하셨는데요. 성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보험까지 해약하려고 하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떤 보험이요? 종신보험이요. 20년간 납입하신 건데 지금 해약하시면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는 아버님이 직접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성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약하려고 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 통화를 끝내고 성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정은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손에는 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은아, 아버지가 보험까지 해약하려고 하셔. 왜요? 우리 때문에 부담 느끼고 계셔서. 그런가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정은아, 진짜로 부모님이 집 팔고 보험 해약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 성호 씨,
어른들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상처받아서 그러는 거잖아. 상처요? 뭘로요? 정은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 부모님한테 시골 냄새 난다고 했지? 정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CCTV에 다 나와 있어. 택시에서 손수건 흔들면서 한 말도. 정은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그래서요? 사실이잖아요. 정말 냄새 났거든요. 정은아, 뭐가 잘못됐어요? 솔직한 말한 게 잘못이에요?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정은의 말에 성호는 절망했습니다.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집을 매물로 내놓으실 거고 보험도 해약하실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간직해온 하얀 손수건을 보며 자책하고 계실 거였습니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 성호는 일어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님, 저 성호입니다. 아버지 오시면 절대 매물 접수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성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호 씨죠? 응급실입니다. 네, 응급실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성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어디서요? 버스터미널에서요. 지금 응급처치를 받고 계시는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성호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철수 아버지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성호야. 어머니가.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버스터미널에서 표 끊으려고 하다가. 버스표요? 어디 가시려고 하셨는데요? 집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한테 집 팔일 알아보려고 하셨나 봐. 성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나서서 집을 팔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가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래. 혈압도 많이 올랐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어머님 상태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다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성호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최근에 가족 간에 좀. 아,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랐어요. 평소에도 높으셨나요? 철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소엔 정상이었어요. 그럼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는 어머니가 계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파란 조명 아래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 옆 테이블에는 하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성호야. 와서 미안하다. 어머니, 미안하긴요.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우리가 너희한테 부담 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성호야. 정말 우리 손수건에서 냄새가 나니?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그 말을 신경 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은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성호야. 며느리 탓하지 마라. 우리가 갑자기 가서 어머니는 자꾸 자책하셨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소지품이에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 안에는 낡은 지갑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 편지는 뭐예요? 어르신이 쓰러지실 때 꼭 쥐고 계셨어요. 성호에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는 순간 성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가 갑자기 가서 며느리를 당황하게 했나 보구나. 시골 냄새 난다는 말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다. 내가 그렇게 보였나 싶어서.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준 돈, 우린 쓰지 않았다. 너희 살림 아껴 쓰는 게 더 기뻤거든. 호텔비도 우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돈은 내 통장에 다시 넣어뒀다. 편지를 다 읽고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호야, 괜찮다. 정말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성호야, 의사가 부르더라. 성호는 의사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충격적인 일은 피하시고요. 성호는 병실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 파는 일은 잊어주세요. 하지만 성호야. 아버지,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정은이랑도 제대로 이야기할게요. 철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야,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아버지, 이건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문제예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잘못한 건 확실해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그때 정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만나요.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성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도 친구 만나러 간다는 거였어요. 성호는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뭐라고요? 응급실에 계셔. 지금 당장 와. 어떻게 쓰러지셨는데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야. 내가 한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아, 들려? 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정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다행히 안정됐어. 하지만 입원해야 해. 정은은 병실 문을 통해 순자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꼭 쥐고 주무시는 모습이었어요. 정은아,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시골 냄새 난다고 한 말,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지까지 써두셨어. 부끄러웠다고 쓰셨어. 성호가 편지를 보여주자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뭐야? 시부모를 모욕한 게 그냥이야? 정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깨셨어요.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성호와 정은이 병실로 들어가자 순자 어머니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은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정은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정은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정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은아, 괜찮다. 우리가 갑자기 가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시골 냄새라니. 제가 왜 그런 말을. 정은아, 그만해. 이제 됐어. 하지만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두 사람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은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혈압이 아직 불안정해요. 네, 알겠습니다.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은 교대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철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성호야,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있을게요. 성호야, 내가 회사도 쉬고.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정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모두가 정은을 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제가 밤새 지켜볼게요. 제가 그래야죠. 순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아, 괜찮다. 너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은의 간절한 모습에 성호는 놀랐습니다. 이런 정은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제가 새벽에 와서 교대할게요. 성호는 정은과 부모님을 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준 돈, 우린 쓰지 않았다. 너희 살림 아껴 쓰는 게 더 기뻤거든. 성호는 급히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성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그 돈을 아꼈는데 정은은 그 돈으로 호텔비와 쇼핑을 했던 거예요. 성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성호야, 너 어릴 때 생각나니? 내가 대학교 입학금 걱정할 때 아빠가 논을 팔았던 거 기억하니?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성호는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 마음이야. 내가 주는 돈보다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며느리가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잖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집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성호야, 우리 결정을 이해해다오. 성호는 편지를 접고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라디오, 성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가 모아두신 각종 서류들. 성호는 카세트 라디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래 뭔가 숨겨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어 올리자 통장 사본과 손때 묻은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통장 사본을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성호 결혼자금 마이너스 매월 20만 원 적금. 성호 집 마련 마이너스 매월 30만 원 적금. 두 개의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3,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성호가 힘들어하면 이 돈 주자. 하지만 며느리가 알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성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평생 모으신 돈이었던 거예요. 가족 사진도 보였습니다. 성호가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갔던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성호 대학생 됐던 날, 가장 행복했던 하루. 성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으로 기쁨의 눈물을 훔치셨었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 지금은 모욕의 대상이 되었다니. 성호는 휴대폰으로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어머니는 어때? 지금 주무세요. 혈압도 많이 안정됐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정은아, 내가 어머니 방에서 뭔가 발견했어.
뭘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 있어. 3,500만 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500만 원도 그대로 모아두셨어. 그럼 어머니가 응, 우리를 위해서 아끼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정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정은아, 어머니가 밤새 중얼거리세요. 시골 냄새 정말 났을까 하면서요. 성우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얀 손수건을 계속 만지시면서 이걸 버려야 할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 손수건 예쁘다고 했더니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정은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씨,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성우는 다음 날 새벽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은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어머니는 깊게 주무시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밤새 안정적이셨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잘 돌봐주셨네요. 그래요? 네, 한 번도 자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중얼거리실 때마다 손을 잡아드리고 성우는 정은을 깨웠습니다. 정은아, 집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가서 좀 자고 와. 정은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제가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할게요. 응.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정은이 집으로 가고 성우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성우야, 왔구나.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정은이가 밤새 돌봐줘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은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은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성우야, 부부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라. 정은이도 이제 마음을 알 것 같더라.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성우에게 보였습니다. 성우야, 이 손수건. 정말 냄새나니?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은이가 그러는데 이 손수건이 예쁘다고 하더라. 성우는 놀랐습니다. 정은이가 그랬어요? 응. 그리고 미안하다고 계속 울더라.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정은이도 이제 우리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오후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혈압도 정상이고 다른 이상도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는 계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성우야, 우리 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집이요. 정은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순자 어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정은이가 우리를 받아줄까? 어머니, 정은이가 변했어요. 어머니 곁에서 밤새 지켜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3시 순자 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철수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성우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규칙을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정은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정은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셨어요. 정은아,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정은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다. 정은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고 싶어요. 가족회의? 정은이 물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낼지 규칙을 정하고 싶어요. 성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CCTV 영상 캡처, 호텔 영수증, 쇼핑 영수증, 그리고 어머니가 모아두신 통장 사본까지. 이 모든 게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의 증거예요.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호 씨, 정은아, 듣기만 해. 이제 규칙을 바꿀 거야. 성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대한 존댓말과 예의. 성호가 첫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을 손님이라고 부르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야.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사전동에 없는 큰 지출 금지. 성호가 쇼핑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500만 원을 하루에 430만 원 쓴 건 너무했어. 앞으로는 50만 원 이상 쓸 때는 서로 상의하자. 알겠어요. 세 번째, 부모님 생활비 정기 지원. 성호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 3,500만 원이야.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해. 철수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성호야,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아버지, 이건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정기이체로 드릴게요. 성호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설정할게요. 정기이체 설정 완료 마이너스 매월 1일 50만 원.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명절과 기념일 의무 참석. 성호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추석, 설날,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 생신에는 무조건 함께해. 다른 약속은 미뤄. 정은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에 대한 인격 모독 금지. 성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시골 냄새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아. 부모님 외모나 습관을 비하하는 것도 금지.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가계 관리. 성호가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지출은 기록하고 서로 확인해. 특히 큰 돈이 나갈 때는 반드시 상의. 일곱 번째, 갈등 해결 방법. 성호가 마지막 규칙을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 그리고 외부 어른들 앞에서 해결하자. 정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외부 어른들이요? 경로당 회장님, 동사무소 복지팀장님 같은 분들 말이야. 객관적인 판단을 받자. 성호는 규칙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분리재정, 분리생활. 성호의 답변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게를 완전히 분리하고 각자 생활해.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모셔. 정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성호 씨, 그건 너무. 정은아,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내가 너무하는 거야? 아니면 당연한 거야? 정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서를 작성했어. 성호가 미리 준비한 서약서를 꺼냈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한 서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서명해 주세요. 철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버지, 있어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순자 어머니가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철수 아버지도 따라서 서명했어요. 이제 정은만 남았습니다. 정은아, 서명할 거야?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정은은 한참 고민하더니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할게요. 정은이 서명을 마치자 성호는 서약서를 복사해서 각자 한 부씩 나눠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었어요. 성호 씨, 내일 경로당에서 추석 행사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나요? 성호는 정은을 봤습니다. 정은아, 내일 경로당 행사 갈 수 있어? 네, 갈게요. 회장님, 내 식구 모두 갈게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뭔가 가져올 게 있나요? 성호는 순자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송편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순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까? 정은이도 함께? 네, 어머니.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정은의 대답에 순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만들자. 네. 그날 밤 성호는 정은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은아, 정말 변할 수 있어? 네, 성호 씨.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은의 목소리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겠어요. 정은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성호는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엌에서 송편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아, 반죽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손재주가 좋네. 성호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후에 경로당에 도착하자 많은 어르신들이 반겨주셨습니다. 이야, 성호 가족들이구나. 송편도 가져왔네. 경로당 회장님이 반가워하셨어요. 네, 어머니와 제가 함께 만들었어요. 정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정말 잘 만들었네. 순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아요. 그때 동사무소 복지팀장님도 오셨습니다. 성호 씨 가족이네요. 어르신들 잘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임시 숙소 문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철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오해였어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복지팀장님이 안도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제일 좋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성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은의 친구 미영이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 정은과 함께 명품 쇼핑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정은아,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미영아. 좀 바빴어. 미영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떠주신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신 거야? 정말 맛있다. 고마워요. 순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은아, 너 이번 주말에 백화점 신상 보러 가기로 했잖아. 정은이 당황했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기로 했어. 미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이가 시부모님과 그때 순자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괜찮다, 정은아. 친구랑 가고 싶으면 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정은의 대답에 미영이 놀랐습니다. 정은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뭐? 성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미영이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성호 형부. 네, 안녕하세요. 뭔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냥 정은이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성호의 질문에 미영이 머뭇거렸습니다. 예전에 정은이가 시부모님에 대해서 미영아. 정은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성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좀 불편하다고 했었거든요. 순자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골 냄새라는 말도.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 씨,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성호 씨, 됐어. 그만해. 정은이 막으려 했지만 성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야, 정은아. 정확히 들어야겠어. 미영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하얀 손수건에서 시골 냄새가 난다고, 같이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꼭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도. 미영아, 그만해. 정은이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집에 가세요. 네. 지금 당장 가세요. 미영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정은아, 나 갈게. 미영아. 미영이 나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나 방에 좀 있을게. 어머니. 정은이 부르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성호가 정은을 봤습니다. 정은아, 이게 뭐야? 성호 씨, 그건 예전 얘기야. 예전 얘기라고? 친구들한테 부모님 험담을 했다고?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성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봤어? 철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성호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정은이가 친구들한테. 성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철수 아버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정은아,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아버지, 죄송해요.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니?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은아,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 뒤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니?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아, 체면이 밥 먹여줘? 뭐? 체면 때문에 부모님 모욕하는 게 맞아? 성호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보여줄게. 성호는 지난주에 정리해둔 모든 자료들을 큰 화면에 띄웠습니다. CCTV 영상에서 정은이 시골 냄새 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호텔 예약할 때 민폐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내용도 보였습니다. 쇼핑 영수증들, 그리고 어머니가 밤새 모아두신 통장 내역까지. 이 모든 게 지난 2주 동안 벌어진 일이야. 성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은아, 체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봐야 해. 성호 씨, 월 전기이체 50만 원 기억하지? 그리고 명절 의무 참석도. 성호가 은행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그때 순자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은이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지?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이 손수건이 정말 그렇게 이상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정말 예쁜 손수건이에요. 그럼 왜?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정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으로 정은의 눈물을 훔쳐주셨어요. 정은아,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어머니, 앞으로만 잘하면 돼. 지난 일은 다 잊자. 하지만 성호는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은아,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친구들한테 사과해. 네. 미영 씨를 비롯해서 내가 험담한 모든 친구들한테 사과하라고. 정은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무 창피해. 창피해? 부모님이 받으신 수치는 생각 안 해?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사과해. 안 그러면 뭐? 분리생활 들어간다.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호 씨,
그건 너무. 정은아, 선택해. 친구들한테 사과할 거야? 아니면 혼자 살 거야? 철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성호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버지,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성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미영 씨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지금요? 응, 지금.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정은이야. 아까 일로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 통화가 5분 정도 이어졌어요. 정은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통화를 끝내고 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할게요. 고마워.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순자 어머니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순자 어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정은에게 건네셨어요. 정은아, 이거 가져. 어머니, 우리 며느리 거야. 같이 쓰자. 정은이 손수건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날부터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일마다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가 들어갔고, 정은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마리아라며 순자 어머니가 자랑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엔 우리가 먼저 갈게요. 정은이 순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간다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께 송편 나눠드리러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송편 만들어서요. 순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리 정은이가? 네, 50팩 정도 만들어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웃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그날 새벽부터 온 가족이 송편을 만들었어요. 철수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 반죽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은이 시아버지께 정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선생님이네. 철수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송편 50팩을 완성하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야, 성호 가족들이구나. 송편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네. 경로당 회장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저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순자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씨가 정말 잘 만들었네. 손수건도 예쁘고. 회장님이 정은이 들고 있던 하얀 손수건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저희 가족의 보물이죠. 정은이 손수건을 소중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송편을 나눠드리는 동안 성호는 뿌듯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래시장의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가족, 요즘 정말 화목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성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님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고, 어르신들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모두 노력한 결과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성호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정기이체 완료 마이너스 부모님 생활비 50만 원.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도 들어갔어요. 성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정은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는 당연해요. 순자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 변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셔서. 그때 철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정은아, 너희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다. 아버지,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성호는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란 봉투는 더 이상 회피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매달의 안부와 동행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얀 손수건도 모욕의 대상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송편은 더 이상 문전박대의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눔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스피커에서는 나눔 행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멘트가 잔잔히 흘렀어요.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순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같이 시장 구경이나 갈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들 구경하면서. 정말? 정은이가?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다니시던 곳들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성호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직전 성호의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였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의 사진이었고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장모님 이야기다. 성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가?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성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내일도 진짜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